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선 새해를 맞아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2025년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임기 12년째신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내셨지요. 행복학교를 시작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학교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행복학교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교육감이 된 10년 전에 이제 우리 학교를 교실을 좀 바꿔달라는 학부모님, 도민들의 요구가 강했다고 생각하고 예. 어떤 학교가 미래지향적인 교실을 갖추고 학교를 갖출 것인가, 문화를 갖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행복학교에 녹아들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의 강의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의 어떤 배움 중심 수업으로 바꾸고 학교가 좀 더 민주적인 문화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모양을 행복학교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이면서 만든 것입니다. 예. 도내 1000개의 학교 중에서 지금 현재 162개의 행복학교가 있고 좀 앞서 나가는 21개의 학교가 행복나눔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복학교를 선도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학교가. 예. 하나는 일반 학교하고의 차이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만족도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서 행복학교가 크게 만족도가 높았는데 예. 지금은 일반 학교도 상당히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면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어쩔 수 없이 행복학교가 초등학교 중심이었는데 고등학교 행복학교가 최근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1개 학교가 있는데 대학 가는데 일반 학교보다도 훨씬 더 좋은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행복학교가 지향하는 방법이나 가치가 대학 가는데도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진행형인 행복학교가 좀 더 확산되고 일반 학교에까지 스며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변화해 나갈 행복학교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교육감님과 좀 나눌 얘기 또 여쭤볼 게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여러 개를 예.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좀 못하게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들께서 교육의 경향성,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데 대해서 읽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감이 선출직으로서 도민 모두의 지지를 받아서 교육감이 됐는데 교육감이 학교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모든 시도가 그렇게 가는데 경남만 이것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예산 마련이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예산까지도 다 깎아버려서 방법이 없는데 예. 저희들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거든요. 예. 대법원에서 만약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정신을 살려주신다면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에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학교 운영비를 가지고서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합시다. 나중에 학교 운영비를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득해서 최소한의 그런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이어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 제소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예.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으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제 대법에서 인용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제 보완하는 방법을 좀 검토 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교육 현장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보류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앞으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저희들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너무 조급하게 디지털로 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은 했고요. 예. 내용이나 기술적인 방법이나 또는 윤리적인 부분을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도입하자. 저희들은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전 12월 달에 공개해가지고 두 달 뒤에 3월 달부터 전면 도입을 한다는 것은 교과서가 이렇게 졸속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선도학교를 모집을 해서 최소 1년 이상은 선도학교를 통한 시범 사업을 해 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먼저 들어가 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선도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선도학교를 모집을 했더니 이제 기존에 디지털 기반 연구학교가 7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학교를 모집을 했더니 100개 정도의 학교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선별해서 50개, 50개에서 100개 그 사이의 학교, 도내 학교가 1000개니까 5% 내지 10%의 학교를 초중 급별로 잘 나누어서 일단 선도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 내용의 검토, 윤리적인 부분까지 검증해 가면서 내년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경남에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데 농어촌 학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 아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예, 저희들 이 다문화 교육 지금은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예. 다문화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서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는 점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4,000명 넘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있고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 4%입니다. 그 말은 학생 100명 중에 4명이 이런 이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의 동부 지역은 외국인 가정 자녀 또는 중간에 입국한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가 아예 절벽이죠. 제로 상태죠. 예, 예. 거기에 비해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은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부와 서부가 우리 아이들의 그 이주 배경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서부는 서부대로, 동부는 동부대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문화교육, 언어교육을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이고요. 예. 진주 도동초등학교에 다문화 교육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해서 올해 김해에서 내년에 김해, 창원, 진주 이렇게 각각 학교처럼 아예 학교와 같은 수준의 다문화 센터를 만들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도 그런 거점 센터가 하나 만들어질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다문화 교육이 이뤄질 예정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경남도 내 지자체를 비롯해서 경남도 교육청도 예산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도 70%가 삭감이 됐어요. 이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경남 미래를 파탄내는 일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은 다행히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몇 년 전에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일정하게 적립하고 있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의회가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다 깎아버렸고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을 또 70%를 깎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국가가 문화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해오다가 이제 국가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만큼 하고 더 확대해서 예산을 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70%가 깎여버렸는데 문화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길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스포츠 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뛰어넘는 좀 더 수준 있는 문화예술. 예컨대 국어 선생님이 연극을 가르쳤다면 이제 연극 전문가들이 연극인들이 학교에 와서 연극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수준 높은 연극도 가르치고 또 실제로 연극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노리고 했는데 의회가 동의가 안 됐습니다. 뭐 의회를 더 설득해서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살려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또 직원분들의 노력도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1등급을 받으면서 4년 연속 교육청 중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청렴이 목표가 되는 사회는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되어야지 뭐 점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청렴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 교육 공동체의 동의가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좀 더 높은 어떤 그 교육의 수준 그리고 학부모님과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높여가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지역 소멸 위기를 지역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힘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출산과 지역 소멸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교육계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심각합니다. 2년 전에 2022년에 도내에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예. 우리가 난리가 났었죠. 2022년에 3만 명이 무너졌는데 그 4년 뒤인 내년 2026년에 또 2만 명이 무너집니다. 인구 절벽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고 또 도시로 이주하는 인력 인원까지도 치면 농산어촌은 지금 거의 뭐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인데 예.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과정 안에서는 몇 개의 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 바깥에 그러니까 방과 후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저녁을 먹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자체와 우리가 예산을 반반 부담하는 이런 시범 사업을 남해와 밀양 두 군데서 올해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정 안에서 또는 밖에서 방과 후까지 이제는 학교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까지 아이들까지도 챙겨내는 노력을 통해서 도해지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교육 때문에라도 이제는 출생률이 높아지는 이런 새로운 어떤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맞춤형 돌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인데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또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밀양의 진로교육원이 개원을 합니다. 의령의 미래교육원과 밀양의 진로교육원 두 개가 우리 교육청의 양대 전략 자산으로서 이제 재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꼭 하나 더 하고 싶다면 저는 문화예술교육, 사회정서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폭력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그 신년사에서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 공동체와 더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